제가 초상 제작할 때는 언제나 레이즈 수평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동공 부분이 수평이 되도록 그리고 맞춰주는 것이죠. 홍채도 정원을 그리기 위해서 이런 자를 사용합니다. 동양회화에서는 선이 가장 중요한 조형 요소인데 선의 질에 의해서 그 질감도 표현이 되고 그리고 형태도 규정하게 되죠. 지금 대상 인물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춘향이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얼굴을 통해서 읽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고리 문양을 그리고 있는데 이게 실제 모양하고 또 조직 비단을 짤 때 모양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그리는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큼 회화적으로 보여지느냐, 이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모양에서 조금씩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춘향의 저고리에는 포도 다람쥐문을 그려놓고 있는데 포도는 풍요를 상징하고 다람쥐는 다산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춘향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이런 문양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눈의 위치, 수평과 그리고 동공의 위치를 정확하게 처음에 제일 먼저 잡습니다. 눈을 잡고 나서 외려 일반적으로 활용점정이라고 그림 다 그리고 나서 눈동자를 점을 탁 찍음으로 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림이 완성된다고들 하는데, 제 경우는 눈동자가 아니고 눈썹이에요. 눈썹이 얼굴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아주 큽니다. 그 인상이 확 달라져. 눈썹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림이 다 완성되거나 얼굴이 다 완성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눈썹을 그리는데 가장 긴장하죠, 그때가. 필선 하나하나의 인상이 달라진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밑그림을 아주 정밀하게 그려야지만이 나중에 비단에 옮길 때 내가 그림을 다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비단 그릴 때는 오히려 생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생략하는 거랑 내가 모르고 안 그리는 거랑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특히 밑그림 그릴 때는 일단 사실적인 모습이라든지 어떤 조형의 문제를 되게 신경 써서 작업을 하죠.
보통은 이제 처녀머리라 그러면은 길게 내리뜨리는 그 댕기머리가 있죠. 그런데 현재 우리가 정면상을 그리는데, 춘향의 정면상을 그리는데 댕기머리는 보통 자연스럽게 뒤로 넘어가게 됩니다. 댕기머리가 앞으로 나오는 건 또 이상하게 보여요. 근데 마침 그 당시에 댕기머리도 있었지만은 저렇게 벌생머리라고 길게 머리를 따은 다음에 뒤에서 팔자로 꼬아서 비녀를 꼽는 그런 머리 형태가 있었다고 해요. 그것도 처녀의 머리들이죠. 그래서 이번 춘향의 그림에서는 벌생머리로 했습니다. 이번 춘향의 제작하면서, 춘향의 조상을 제작하면서 저 한복은 당시 18세기 중후반기에 복식을 차용했습니다. 그 한복 전문가 선생님께서 그 고정에 따라서 또 한복 짓는 분이 한복을 지어서 그걸 지금 모델로 해서 그리고 있는데, 신윤복의 미인도에서 보면은 한복이 그 저고리 기장이 짧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고정하신 선생님께서는 조금 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춘향은 그 미인도보다는 조금 길게, 저고리 기장을 조금 길게 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마는 되게 부풀러져 있죠. 부풀러져 있는 것이 그 안에 무지기 치마라고 해서 치마를 부풀리 청을 둔 그 여러 다청의 치마를 속치마로 입은 거죠. 그래서 치마가 옆으로 이렇게 벌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춘향이 지금 치마 자락을 표현하면서 아주 비치는, 여름 한복이니까 얇은 비단이죠. 그래서 비치는 모습을 표현해 볼까 합니다. 초본도 밑그림 그린 거 보면은 가장 많이 수정한 부분이 어깨 부분이에요. 어깨 높이. 조금 높으면은 좀 이렇게 움츠리드는 느낌이고, 또 어깨 높이가 낮으면은 목을 길게 뺀 느낌이고,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 어깨선을 두기 위해서 예전에도 화가들이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수정한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릴 때 사람의 품위가 어깨선에서 결정이 되는 듯해요. 어깨가 높고 낮고 따라서, 높낮이에 따라서 자세가 결정되기 때문에 매번 어깨 높이를 조정을 하죠. 전체적으로 얼굴은 여린 듯 하면서 애띤 둥근 얼굴을 띠고, 그리고 눈썹은 반달 눈썹, 그리고 눈은 쌍꺼풀 지지 않은 아주 단정한 눈매, 그리고 코는 오똑한 코, 입술은 앵두같이, 앵두처럼 붉은 입술. 예,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면서 이제 그 대상 인물의 전신, 그 생각이 그 표정을 통해서 드러났을 때 우리가 보통 미인상이라 그러죠. 요즘의 미인상들은 서구적인 미의식이 들어와가지고 얼굴이 좀 길고 좀 그 평면적이 아닌 입체감이 주어져야지만이 미인상이라고 하지만은, 우리의 전통적인 미인상은 방금 얘기한 그런 요소들인데, 아직까지 그래도 그런 얼굴을 봤을 때 우리가 아름답고 친근감이 가요. 그래서 춘향의 얼굴에서는 이제 그런 모습을 찾기 위해서 그 남온 학생들의 모습 속에서도 출연했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인상에 대해서 내가 그 형상으로 구현을 시킨 거죠. 어떤 평범한 듯 하면서도 조화롭게 이목구비가 이렇게 갖춰져 있었을 때 아름답게 느끼지 않나 싶어요. 춘향이가 어떻든 어머니가 기생이었다는데, 일제강점기 때 기생들의 사진집이 있어요. 봤더니만은 물론 반듯한데 지금의 아주 멋있는 그런 모습은 또 아니야. 근데 반듯해. 야, 이 당시에 이런 모습 같으면은 진짜 잘생긴 사람이다 싶었어. 하여튼 무엇보다도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얼굴이 밝고 멋있어 보이고 그래. 마음이 문제인 것 같아. 요즘 사람들은 자기를 스스로 가꿀 줄 알고 옛사람에 비해서 자기 표현할 줄 아니까 보여지기를 옛사람보다는 참 아름답게 보여지지, 지금은. 그래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주변과 얼만큼 조화롭냐, 잘 어울리냐의 문제인 것 같아.
스케치랑 비단을 분리해서 보면은 이제 먹선의 강약이나 형태가 정확하게 보이죠. 제가 얼굴을 그릴 때는 아주 가는 필로 그렸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의복을 그리면서는 조금 더 굵은 필로 그려서 그 질감 표현을 좀 다르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복이 이제 후에 채색이 들어갈 텐데, 채색에 의해서 색이 강하게 보일 수도 있고 약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밝은 그 색이 들어가는 쪽에서는 먹선을 약하게 긋고, 색상이 좀 짙은 부분에는 조금 짙은 먹선으로 형태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단 옷이기 때문에 특히 5월에 입은 비단 옷이 좀 가벼워야 되겠죠. 그리고 까실까실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아주 선을 매끄럽게 긋지 않고 약간 그친 듯, 그래서 건조한 필로 그친 듯하게 그어 나갈 생각이에요. 구름 사이로 퍼져 온 세상에 울리네. 상서로운 바람에. 선을 긋다 보면은 좀 그 욕심이랄까, 그래서 진해지고 굵어지는 게 문제예요. 좀 약하게 그어야 되는데 긋다 보면은 이제 잘 안 보이고 또 너무 약하다는 생각 때문에 강하게 그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좀 후회를 하죠. 지금은 뭐 동정이나 그리고 고름을 그렸는데 약간 거칠거칠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약간 비뚤비뚤한 선을 그었어요. 그 비단 옷이라 해서 선이 아주 매끄럽게만 그어지는 게 아니고 여름 옷이기 때문에 얇고 가벼우면서 까칠까칠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선을 천천히 긋고 있습니다. 이 어깨 부분은 피부랑 맞닿아 있기 때문에 지금 스케치도 그렇지만은 좀 긴장된 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쭉 내려다도 팔꿈치 부분에 팔을 구부렸는데 팔꿈치 부분도 팔꿈치랑 그 옷이랑 맞닿아 있어서 긴장된 느낌 대신에 안쪽은 좀 이완된 느낌. 선을 그렇게 성질을 좀 달리해서 그을 생각이에요. 좀 힘있게, 그리고 감에서 힘이 약간 빠지게 선을 그렇게 그으려고 하죠. 그 어깨선을 그리는데 가장 그 힘을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 내가 그린 그림 중에서 어떤 그림보다도 만의 초상화에서 아주 담백하게 선을 그었는데 당시 그릴 때는 너무 약하지 않을까 해서 약간 염려스러웠는데 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욕심이 싹 빠진 아주 잘된 그 선묘가 되었어요. 춘향의 손은 그 곱게 자란 손이기 때문에 거칠지 않고 부드럽고 오동통하고 예쁜 손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성산일시
분묘에서 출토된 수정가지 놀이개입니다. 이 놀이개는 채색을 짙게 도드라지게 표현할 생각으로 목선을 좀 짙게 긋고 있습니다. 18세기 출토 유물에서 나온 수정가지 놀이개로 고정을 받아서 그 형태를 옮겼습니다. 눈, 코, 입, 귀 이렇게 지금 그리고 있지만은 또 완전히 그리지 않고 이게 지금 머리도 그려야 되고 또 주변부가 그려져야지만이 이 크기나 형태가 정해지기 때문에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눈은 저 뒤에서 배채로 금박을 붙였어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은 그 비단 오이 사이로 언뜻언뜻 금빛이 강하게 비치죠. 지금 이제 3회장 중에서 깃과 그 견막이 그리고 그 저고리 고름을 지금 색을 한 번 칠했는데 아마 여러 번 칠해서 두텁게 올라가서 앞에서 봤을 때는 균일하게 보이도록 얼룩이 보이지 않도록 여러 번 올라가야 할 겁니다. 첫 칠했어요. 그러니까 마른 다음에 다시 칠할 겁니다. 춘향 영정을 그리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개념 설정, 그 기준을 잡는데 시간이 많이 썼죠. 그래서 자문도 받아가며 이제 밑그림을 그리기 전까지는 그런 과정이 좀 긴 시간이 필요했었죠. 그리고 그림이 완성되고 나서 또 여러 번 수정을 했고 지금은 비단에다가 초를 옮겨서 지금 배채하는 과정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 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진행 과정이. 채색은 배채를 하고 다음에 다시 비단을 돌려서 전면에서 이제
묘사를 해 들어가면은 될 텐데 뭐 특별한 뭐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필요해요. 채색을 한 번 칠하는가 여러 번 칠해서 재색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칠하고 다음에 마르기 기다렸다가 다시 칠하고 또 마르기 기다렸다 칠하고 하는 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 밑그림이랑 샘플 그림이랑 원화가 얼굴이 조금씩 다 다르네. 춘향이 얼굴이 마지막 끝나봐야지만 제 얼굴이 그때서 드러날 것 같아요. 아직 저도 모르겠어요. 이제껏 배치 작업을 했는데요.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신발을 마지막으로 이제 방금 채색이 끝났는데 얼굴과 손에 채색이 들어갔고, 그리고 배채로 저기 깃과 견막이 배채, 그리고 저고리랑 치마는
무늬가 들어갔어요. 18세기에 출토된 복식에서 나왔던 그 무늬를 고정받아서 저고리와 치마에 무늬를 지금 그려 넣었습니다. 저고리에는 포도 다람쥐 문으로 포도와 다람쥐를 상징하는 그림을 그려 넣었는데 이게 다복, 다산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치마 문양은 도류불수문이라고 하는데 복숭아, 그리고 석류, 그리고 불수라는 그 과일류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상징하는 것들은 장수, 다산, 다복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춘향 영정을 그린 화가 금능 김현철입니다. 지난 1930년대 김원호 화백이 춘향 영정을 제작할 때 젊고 예쁜 춘향상으로 그려주길 원했다 합니다. 그로부터 한 세기가 흐른 2023년 춘향 영정을 새로 제작하며 저는 예쁜 춘향의 모습보다 아름다운 춘향상을 그리려 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 아름다움이란 한 시대를 살아가며 삶을 대하는 품격 있는 태도와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판소리 춘향가 속의 춘향은 총명하며 지고지순한 아름다운 여인으로 그려져 있기에 주체적이며 당당한 삶을 영위한 춘향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번 춘향 초상에 잘 드러나도록 힘썼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움은 춘향 영정 제작에 앞서 남원 여인의 표본이 되어준 남원 소재 여고생 7명의 모습에서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림은 한때 시대상과 미감을 읽을 수 있는 창과 같습니다. 앞서 그려진 두 번의 춘향상이 1930년대의 시대적 요구와 미감 그리고 당시의 화법을 대변하듯 이번에 새로 제작된 춘향상 역시 이 시대를 대변하는 하나의 창일 수 있습니다. 판소리 춘향가가 18세기 이래 시대를 달리하며 각색되어 전해져 널리 사랑받듯이 시대적 요구와 미감의 변천에 따라 각각 제작된 세 번의 춘향 영정이 이제 함께 공존함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를 통해 각각의 시대상을 읽을 수 있겠기에 또한 의미 있는 일입니다.